예, 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예, 저녁 먹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하고 그러면서 조금 쉬면서 영어 말하기에 관한 동영상을 조금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유용한 팁을 좀 찾아서 거기다가 조금 제 생각을 좀 더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아까 그 영어 말하기 동영상 하나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박시영 TV 지금 실시간 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 그 박시영 씨가 여기 저희 동네 근처 수지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깃집에서 식사하다가 몇 번 가끔 봤거든요. 저보다 한 두 살 정도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결혼을 늦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셋 있는 것 같은데 막내딸이 4살, 5살 이렇게밖에 안 됐더라고요. 아마 와이프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시영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워딩이 되게 좋고 말이 귀에 잘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하여튼 뭐 100%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시영 씨가 얘기하는 거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그리고 진보에 속한 유튜브지만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할 부분은 또 비판하고 합리적인 생각.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얼마 전에 보던 건데 이제 그 종부세 나왔을 때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부세 1가구 1주택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 부담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집 팔면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박시영 씨는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맞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1가구 1주택이 있고 예를 들면 강남에서 오래 사신 어떤 은퇴하신 부부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는 친구들도 다 그쪽에 있을 때고 뭐 병원도 그렇고 생활 기반이 전부 그쪽에 있을 텐데 에, 종부세 많이 오르고 뭐 은퇴해서 지금 수입은 많지는 않은데 물론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팔지는 않았으니까 당장 실현된 수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고 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특히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당장 안 내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그 집을 뭐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아니면은 매각할 때 그거를 좀 한꺼번에 계산해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1가구 1주택 은퇴하신 그러니까 뭐 몇 예를 들면 뭐 65세가 됐던 뭐 이렇게 좀 뭐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진보면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시각을 가졌구나.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진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정책이 너무 좀 부족하다는 건데 아마 이 박시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각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시영 TV 뭐 많이들 보실 것 같지만 어찌됐든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 그 누구죠? 그 원래 국회의원 부산에 나왔다가 좀 떨어졌던 최지은 씨. 이분 물론 뭐 스펙이 또 굉장한 분이고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분은 진짜 이 박시영 TV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그 게스트로 자주 나오는 이제 고정 게스트인 것 같아요. 나오는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정책을 펴는 거 얘기하거나 오늘은 뭐 그 바이든 정부 경제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거를 좀 보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근데 계속 보면 또 약간 지루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스탑하고 지금 이제 동영상을 하나 또 찍는데 하여튼 지금 재미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고 요 준마 영어 요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아까 영어 말하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음, 그 당신이 한 다음에 내가 하겠다 뜻으로 after you. 그리고 상대편이 여자일 때는 lady firs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다가
복사해 같은 거 쓰려고 하다가 나는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너가 시커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It's all yours 이렇게 얘기하고 어, 상대편이 뭔 부탁을 했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을 때 Be my guest 그러거나 Go ahea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래 너가 대장이다. 네 맘대로 해라. 그랬을 때 You are the boss. 이거 농담으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주장이 좀 센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말을 뭐 예를 들면 좀 휴머러스하게 Yeah, you are the boss 뭐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after you, lady first. It's all yours. Be my guest. Go ahead. You are the boss. 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엉클 션의 준마 영어. 여기서는 그 비동사 계속 존재를 나타내죠. 비동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I'm a student 이랬을 때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I하고 a student 이게 동격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동사의 동격일 경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She's beautiful 그랬을 때 그녀가 아름다운 거죠. 그녀의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쓰고 그런데 근데 요 문장은 조금 이제 너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 내성적이니 그럴 때 Are you shy? 그러면 Yes, I'm a bit shy. 그러나 No, I'm outgoing. 이렇게 나는 적극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Are you shy? 이거는 뭐 그래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 Are you shy? 이렇게는 잘 안 물어볼 것 같아. 왜냐하면 가뜩이나 내성적인 사람한테 Are you shy?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은 좀 실례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What's your personality? 너 성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I'm a bit shy 그러거나 I'm outgoing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뜩이나 부끄러워 보이는 사람한테 Are you shy?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어떤 Are you shy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많이 쓰인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비동사의 의미를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표현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Are you shy는 뭐 문법 그래머티컬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은 아닐 것 같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What's your personalit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는 우리가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 패밀리에 났을 때 여기서도 이제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서 Welcome. It's very nice to meet you. 그리고 머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letting me stay with you. 머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표현도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Thanks for letting me stay with you. 뭐 머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조금 약간 조금은 딱딱한 표현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I'm Sarah and these are my children, Patrick and Daniel. 그리고 I'm glad to meet you. I'm Junma from Korea. Make yourself at home. 여기서도 I'm Junma보다는 뭐 이름을 얘기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영순이라면 I'm 영순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thank you 이렇게 해서 meeting the host family 해서 아마 호스트 패밀리 집에 갈 때는 조그만 선물 같은 거 뭐 초콜릿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사서 아니면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그만 프레젠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말하기 제가 동영상을 이제 봤었는데 그 동영상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요. 영어 말하기를 잘하려면 첫째는 영어식 사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어식으로 소리내는 방식을 익혀야 된다. 세 번째는 repeat 반복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요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근데 이제 요 세 개가 왜 중요한지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하고 좀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님이 영어식 사고방식을 얘기하면서 좀 예시를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뭐 그 몸에 바르다면 바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모자를 쓰고 뭐 옷을 걸치고 이렇게 전부 동사가 다른 동사를 쓰잖아요. 근데 물론 영어도 여러 가지 동사를 쓸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 몸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put on을 쓰면 가능하다는 거죠. 립스틱을 바르는 거, 뭐 모자를 쓰는 거, 잠바를 입는 거, 이런 게 전부 put on이라는 동사를 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어는 주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주어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내 몸에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put on이라는 걸 써서 전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식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맞는 얘기고 그 예도 적절한 예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다만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가서 영어식 사고 방식을 우리가 요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제 철학에서도 그 이제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영어는 주어 다음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어는 두괄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는 뭐 두괄식도 있지만 사실 미괄식으로 핵심적인 얘기할 때도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쭉 다른 얘기 빙빙 돌려서 얘기하다가. 근데 외국에선 거의 두괄식으로 먼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합리성이라든지 두괄식 이런 쪽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싣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합리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감성적인 부분에 많이 더 호소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불쌍하다 그러면 많이 막 돕고, 우리나라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감성적이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어찌 됐든 그런 거다. 그래서 의학에서도 보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서양 의학에서는 어디가 아프면 그 부위를 직접 치료하잖아요. 이걸 도려내든지 잘라내든지 뭔가 그렇게 하고, 동양 의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몸 전체를 어떤 기를 더 보호하고 원기로 회복시켜서 결국은 내 몸이 이 아픈 부위하고 싸우게 해서 그 부위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서양 의학이 훨씬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동양 의학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딱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서양 의학에서도 프리벤티브 메디슨이라 그래서 이제 예방 의학 같은 것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상의학도 이런 거잖아요.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할 때 그 만들어낸 계기가 이건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열이 올라요. 그럼 열이 오르면 당연히 열을 낮추는 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열을 낮추면 대부분은 잘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을까 고민을 했더니 사람이 체질에 따라 다르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이거 열이 나는 사람은 열을 내려주는 약을 쓰면 되는데, 원래 그 소음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태음인이나 몸에 음의 기운이 많아. 그러면 사실은 몸에 열은 막 나고 있지만 몸 자체는 더 차가워.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이게 뜨겁지만 속은 더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열을 좀 올려주는, 내 몸에 열을 좀 더 올려주면 순간적으로 좀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내 몸이 열이 나서 결국은 내 몸이 병균하고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병균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이게 음인지 양인지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으로 제대로 판단만 내린다고 하면 제대로 약을 쓰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안 낫게 되는 사람을 낫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동양 의학은 그 병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인간의 몸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몸이 이 병균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생각이라든지 사고 방식하고 동양의 사고 방식하고 그런 차이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의 차이를 좀 알고 언어에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문화의 폭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하는 데서 그렇고 표현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이해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 선생님이 고 얘기는 안 했는데 에 저는 요거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자, 영어의 기본 구조를 알고 영어 말을 하자. 그러니까 뭐 주어 동사의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어의 동사의 구조를 알고 말이 짧을 때는 단문으로 짧게 길어도 주어하고 동사를 딱 잡아내는 법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알고 문장의 구조를 어느 정도 영어의 구조를 좀 알고 영어 말을 할 수 있으면 말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의 구조 그건 요 분이는 언급은 안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소리 내는 방식 이거는 제가 더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원래 이분도 그 B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밥 이런 거는 그냥 우리나라 밥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분은 뭐 그 밥을 예를 들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이 조금 음이 훨씬 좀 떨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건 윤재성 소리 영어에서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부산할 때 옛날엔 피를 써서 부산 이렇게 발음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 그 비가 떨림이 많으니까 마치 피처럼 들려서 그런 거지 실제 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distinguish 구별해낼 수 있느냐 이게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윤재성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여기 이제 이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이분은 제가 지금 성함을 까먹어서 그랬는데 어찌됐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식 발음법 제가 왜 한번 설명드렸죠? 복식 호흡하면서 이렇게 소리 끌어내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그 발성법 이건 뭐 제가 그때 설명드린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repeat 반복하라 요건데 반복하는 것도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굳이 외우려고 않고 자꾸 읽고 예를 들면 내가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그걸 자꾸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리피트 반복인데 요 반복을 저는 제발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를 추천을 recommend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서부터 시간을 재서 30분 1시간 동안 막 읽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사람이. 근데 짜투리 시간 예를 들면 커피 주문했는데 커피 기다리면서 뭐 5분 10분 친구 기다리면서 5분 10분 뭐 버스 기다리면서 뭐 5분 10분 이럴 때 우리 집중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모라이즈나 그 리피트 할 때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은데 우리 그 딸내미한테도 그 이제 큰딸이 그 중국어를 공부할 때 너무 외우는 게 외워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막 굉장히 그 저한테 한번 그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 본인이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면 굉장히 되는데 뭔가 외워야 되는 건 내가 의미 없이 막 외워야 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외우면 외우는 시간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외워야지 이런다고 해서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외우는 거 반복하는 거 이거는 짬짬이 부서지는 짜투리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어드바이스를 줬거든요. 이렇게 좀 너무 이거를 시간을 내서 한 번에 오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거 공부하는 시간 틈틈이 대신 자주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짬짬이 부서지는 시간에 자주 반복을 하는 것이 결국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다. 요런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선생님이 추천했던 3개 방식은 첫 번째 영어식 사고를 갖자. 두 번째는 영어식 특유의 발음법에 호흡법에 익숙해지자. 세 번째는 repeat 반복을 하자.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했죠. 영어식 문장의 구조 그런 어떤 베이직 그래머 스트럭처를 조금 알고 우리가 말하기에 임하면 훨씬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영어 말하기 팁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